한자 낱말의 발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양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양이라고 하면 뭐 한자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룬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다. 그때 사양, 내려 비스듬히 비치는 석양을 얘기한다. 또는 뭔가 거절할 때, 사양합니다 할 때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다른 한자로 사양이란 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문을 볼 수 있어요. 최근 들어 컴퓨터의 사양이 고성능화되었다. 컴퓨터의 사양이다. 그렇죠? 또 고급 사양을 원하는 어떤 수요청이 있다.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인테리어의 사양을 아주 고급한다든지 이런 사양이다. 그렇죠? 또 경쟁사의 제품은 사양이 낮다. 네. 이러한 때는 어떤 규격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스펙이다. 그런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이다. 그렇죠? 그런 사양을 적어 놓은 것을 이제 사양서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이 사양이란 말이 나오면 또 시방이란 말도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시방서. 시방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방서란 말은 나온다. 이렇게 되죠. 예문을 볼까요? 정부는 공사를 발주할 때 품셈을 기초로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을 산출하여 입찰 시방서를 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사양이다, 시방이다, 사양서다, 시방서다 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말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사양이라는 말을 보면 섬길 사자에 모양양이다. 섬긴다는 것은 사람인 변에 섬비 사자다. 그렇죠? 그리고 모양양은 나무목에 이렇게 강이 길다, 강이 긴 양이다. 이것이 이제 길영자예요. 길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양양자다. 이렇게 되죠. 발음이 양양자에서 왔고 뭔가 물이 길게 흐르는 강이 길다는 그런 모양으로 양이다. 그래서 모양을 나타낸다. 원래는 이것이 상수리 나무를 뜻하는 글자였다.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모양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인다. 근데 섬길 사의 모양양, 사양이란 말이 일본에서 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쓰는 한자 용법으로 보면 뜻을 잘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됩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에 보니 사양은 설계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이 설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비슷한 말로 하면 스펙으로도 볼 수 있다. 예,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줄인 스펙으로도 우리가 많이 쓴다. 설계 구조이기도 하고 또는 물품을 만들 때 필요한 설계 규정이나 제조 방법까지도 이렇게 이제 사양이란 말로 두 개의 사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품 설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사양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때는 사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펙이다. 어떤 규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양이란 말을 꽤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사양이란 말이 이제 설계 구조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적어 놓은 글이 사양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양서를 사진에 찾으면 설명서를 가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는 설명서의 비표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사진에서는 사양서란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양서에 대한 것은 또 오픈 사전. 이 오픈 사전이라는 것은 아직 정의가 명확하게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쓰이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것인데 오픈 사전에는 스펙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과 필수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명시한 기술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사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또 사양서란 말도 많이 쓰고 있다. 자, 제가 일본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쓰는 한자 용법으로는 잘 안 통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자, 섬길 사자와 모양 양자가 한자이기 때문에 한중일 세 나라에서 기본적인 뜻은 대체로 비슷합니다만은 이제 오랫동안 써오는 과정에서 나라마다 조금씩 달리 써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섬길 사자는 것은 섬긴다, 또 벼슬이다, 선비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일본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쓰입니다. 섬긴다, 출사한다. 출사한다는 것은 이제 벼슬길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양이란 말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이 사자를 어떠한 용법으로 썼느냐 하면 일본 말에서 동사, 한다. 우리가 말하는 한다, 하다라는 동사를 나타내는 이러한 글자 낱말이 있습니다. 스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뭔가 조금 글자가 다른 낱말과 붙을 때 글자 모양이 좀 바뀝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연용형이라 하는데 일본말을 모르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 글자가 서루가 시라는 글자로 바뀌는데
이 시라는 발음의 차자다. 한자를 빌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유한 섬길 사자의 뜻과는 다르다. 일본에서 쓰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에 의해서 이것이 시라는 어떤 그러한 한다 할 때 막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빌려와서 발음이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려와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자 관념으로 용례로 보면 사양이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모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막 스펙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자꾸 쓰다 보니까 사양 이제 입에 붙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이 태생이 우리의 낱말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양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하자면 모양 양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우리나 좀 비슷하다. 그리고 우리는 모양이다. 어떤 본이다. 본보기 견본이다. 막 종류다. 문이다. 막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만 일본에서는 이 글자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점점을 했는데 아주 많이 쓰인다. 많이 쓰이는데 이 사양이라는 말에서는 방법이라는 뜻이 있다. 우리나라 말에는 정확하게 방법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뭐 억지로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법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는 사양을 여기서 한다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다. 하는 방법이다. 예, 사양이라는 게 원래는 일본에서는 하는 방법이라는 뜻의 그런 말로 한자말과 순 일본말이 합쳐진 그런 낱말로 한자로 이렇게 표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방이란 말. 사양서는 시방서와 우리 국어사전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시방은 보면 보일 시자에다가 모방자예요. 모방은 방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방법을 보여준다. 공사를 할 때 어떻게 공사를 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시방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시방서는 국어사전에 나오는데 시방이란 말 자체는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공사 따위에서 일정한 순서를 적은 문서를 얘기한다. 공사를 하려면 어떤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설계 도면에는 기본적인 치수 같은 게 들어가지 전부 다가 들어가지 않죠. 설계 도면에 들어가지 않는 다 기록할 수 없는 공사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적어 놓은 것이 시방서다. 그렇죠? 그래서 공사 따위에서 일정한 순서를 적은 문서다. 제품이나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 방법, 제품의 납기, 준공기일 등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방서다. 그래서 뭔가 제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작업 지시를 적어 놓은 것이 시방서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도 국어사전에 보면 또 설명서로 순화했으면 좋겠다. 설명서. 앞에 사양서도 설명서로 순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이 두 낱말이 어떻게 같이 쓰이느냐, 달리 쓰이느냐라는 것을 일종의 막 현장의 용례를 할까요? 찾아보니까 이러한 표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등호.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쓰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꼴이다. 그렇죠? 같이 쓰인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달리 쓰이는 경우도 있다. 달리 쓰이는 경우에는 시방서가 더 큰 의미다. 더 큰 의미고 사양서는 그 안에 들어간다. 그렇죠? 시방서가 공사의 전체의 흐름을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양서도 그렇게 똑같이 쓰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방법론 안에 들어가는 일부분, 일종의 구조다, 스펙이다. 그렇죠? 재료의 종류나 품질, 사용처, 납기 이런 것을 빼가지고 별도로 사양이라고도 한다. 큰 시방서 안에 어떤 사양이 들어간다.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두 개 같이 그냥 구분하지 않고 시방서는 사양서와 같은 말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말이 다 일본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설명서로 이렇게 통일했으면 좋겠다. 사전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쓰여온 낱말이다 보니 우리가 흔히 쓰는 설명서와 시방서, 사양서가 현장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의감이라든지 그 뉘앙스가 틀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설명서로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국어사전의 생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글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섬길사지요.
봉사한다. 받들 봉자, 섬긴다. 받들고, 남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봉사라고 한다. 출사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벼슬길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한다. 예. 급사다. 우리가 어떤 사환이라든지 심부름 해주는 사람들을 급사라는 얘기를 가끔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때 급사다. 또 치사란 말도 있다. 뭐 이것은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것을 치사라고 한다. 자, 이 섬길사에서 사람 인변을 빼면 이제 선비사자가 되죠. 선비사자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어떤 직업을 나타내는 어떤 신분을 나타낸다든지 할 때도 사자를 많이 붙인다. 박사다, 신사, 용사, 전사, 그렇죠? 또 사관은 이제 장교를 얘기하죠. 사관, 또 부사관. 예전에는 말하자면 하사관이라고 했죠. 하사관을 요즘은 부사관이라고 한다. 무사다, 그렇죠? 유림이다. 여기서 살림이다. 그렇죠? 살림은 유림과 비슷한 말이다. 살림. 사화다. 옛날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화를 입은 정치적인 어떤 화를 입은 것을 사화라고 한다 할 때 사자를 쓴다. 모양양도 사실은 많이 씁니다. 모양이다. 다양하다. 그렇죠? 문양이 어떻다. 문의를 얘기하죠. 겨냥이다. 견본을 얘기한다. 겨냥이다. 양식이 어떻다. 무슨 양식을 쓴다. 예. 그리고 양태가 어떻다. 태도 모양을 뜻한다. 외양이 어떻다. 바깥 모양이 어떻다. 겉모양이 어떻다. 이양선이라. 이는 다르다는 것이죠. 모양이 좀 다른 배를 얘기한다. 옛날에 조선의 배와는 달리 서양의 배들은 모양이 좀 달랐죠. 그래서 이양선이라 했다. 모양이 좀 이상한 배다. 우리와 다르다. 또 각양각색이다. 이런 여러 가지 낱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사양이라는 낱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쓴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 말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글자로는 양자가 오른쪽에 양자가 양양자, 여기 양양자 있죠. 양양자만 놔두고 길 영자는 빼버렸다. 중국의 간체자는. 일본의 신자체는 길 영자를 물수를 뜻하는 글자로 바꿔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양, 사양서, 또 시방서, 봉사, 신사 이런 낱말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